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혼자가 됩니다. 자식은 떠나고 친구는 줄어들고 함께 살던 사람과도 마음이 멀어질 수 있습니다. 말없이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내가 정말 혼자인 건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혼자 있는 건 외로워요. 하지만 정말 외로운 건 혼자 사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해받지 못하는 삶일까요? 가끔은 곁에 누군가 있어도 마음은 더 외로울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 혼자 살아야 하는 이유는 생각보다 분명합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 갈등 없는 평화로운 일상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건 참 따뜻한 일이죠. 나이가 들수록 함께 사는 것이 오히려 피로가 되는 순간이 생깁니다. 젊을 땐 맞춰주기도 하고 참아주기도 했던 작은 차이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을 건드리게 됩니다. 그런 자잘한 스트레스가 쌓이면 마음의 평온도 잃게 되죠. 말 한마디가 서로를 다치게 하곤 합니다. 아무 말 없이 지나가려 해도 쌓인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죠. 어쩌면 가장 가까운 사이일수록 오히려 더 조심스럽고 더 불편할 수 있습니다. 갈등은 꼭 싸움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말 없는 침묵 속에 쌓이기도 합니다. 혼자 사는 삶은 그런 갈등으로부터 조금은 자유롭습니다. 누군가와 사는 삶에서는 얻기 어려운 평온함일 수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일상은 생각보다 큰 위안을 줍니다. 두 번째, 나만의 루틴과 시간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노년의 시간은 청년기처럼 바쁘게 흐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느리고 조용한 시간이 많아지죠. 그렇기에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는 오롯이 내 선택입니다. 자유는 단순한 여유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내가 그린다는 의미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산다면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의 루틴에 맞춰야 할 일이 많아집니다. 작은 불편이 큰 피로로 쌓이게 됩니다. 특히 체력이 줄어드는 노년기에는 이런 불편함이 감정의 균형도 흔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라면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훨씬 많아집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차 한 잔으로 시작하는 하루. 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보고 저녁에는 손주와 영상통화로 웃음을 나누는 시간. 때로는 혼자 조용히 앨범을 넘기며 추억에 잠기는 시간.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흘러가는 하루는 작은 평화지만 삶의 만족도를 끌어올리는 큰 힘이 됩니다. 이런 루틴은 작지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루틴이 계속될수록 외로움보다는 만족감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혼자 있어도 허전함보다 안정감이 더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나만의 하루가 삶에 대한 애착을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자기 결정권의 회복입니다. 이젠 내 마음대로 좀 살고 싶어.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셨던 분들일수록 정작 나는 뒷전이었던 시간이 참 많았죠. 이제는 선택권을 되찾아야 할 시기입니다. 아무에게도 허락받지 않고 내 감정대로 선택하는 일상이 필요합니다. 물론 혼자 살면 모든 걸 스스로 결정해야 하기에 처음엔 막막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실수도 있고 후회도 따릅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을 겪으며 나 자신을 더 알게 됩니다. 그 결정이 반복되다 보면 점점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건 단지 생활의 편함이 아니라 삶을 주도하는 힘, 즉 내 인생의 주인으로 돌아오는 과정이면서 스스로에게 믿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믿음은 내 삶을 흔들림 없이 단단하게 해주는 기둥이 됩니다. 네 번째, 커뮤니티 기반의 관계 확장이 가능해졌습니다. 예전에는 가족 중심의 삶이 대부분이었지만 이제는 시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식만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내가 즐거운 관계를 찾아갈 수 있는 환경이 많아졌습니다. 복지관에서 그림을 배우고 도서관에서 책 모임에 나가고 노래 교실에서 친구를 만나고 심지어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전국의 시니어들과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직접 만나지 않아도 취미로 연결되고 생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블로그에 일상을 기록하거나 유튜브에서 나와 비슷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일도 하나의 관계이자 새로운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댓글 하나, 좋아요 하나에서 시작된 공감이 대화로 이어지고 그 대화가 삶의 온기를 더해줍니다. 더 이상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만 갇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선택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유연한 관계가 새로운 삶의 활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피로함보다 설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작은 관계 하나가 일상의 색을 바꿔놓기도 하죠. 다섯 번째,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식이 부모를 모시는 게 당연했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죠. 자식도 각자의 삶이 있고 부모와 함께 살며 돌보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가족이지만 각자의 삶의 무게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지만 같이 사는 건 또 다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자꾸 하게 되고 내가 짐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함께 있어도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혼자 살면 그런 불편함 없이 자녀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가운 날 함께 식사하고 필요한 순간 서로 도와주는 관계가 더 건강할 수 있습니다. 부담 없이 서로를 존중하는 거리감은 더 오래도록 따뜻한 관계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나의 삶을 독립적으로 꾸려가는 모습은 자녀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내가 내 삶을 잘 살고 있을 때 자식도 그 모습을 보며 더 든든함을 느끼게 됩니다. 가르치지 않아도 보여주는 삶의 태도는 가장 깊은 메시지가 됩니다.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은 단순히 혼자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의존이 아닌 존중의 관계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존중은 오히려 더 따뜻한 연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유롭고 단단한 부모의 모습은 자식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그렇게 혼자 사는 삶은 고립이 아닌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